이번 이 A매치 2연전 이강인 선수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축구선수 이강인으로서 좀 이슈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강인 선수가 당연히 이걸 안 보겠지만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강인아, 대표팀에 오게 된다면 첫 번째 탁구 금지, 탁구 금지 원마로 다 부셔놔야 됩니다. 두 번째, 밥 먹을 땐 밥만 먹기 평상시 해도 돼. 근데 이번만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서령우랑 물병 던지기, 정우영이랑 경기 전에 물병 던지기 하지 말기. 주차장에서 보이지 말기. 그냥 축구 센터에 축구, 밥, 축구, 잠 축구, 밤 축구, 잠깐 규성이 형이 했던 거. 이번 대표팀에 왔을 때는 딱 그것만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많냐면 도대체 이강인을 왜 뽑았냐,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을 왜 뽑았냐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황선홍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강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선수들의 문제고, 거기에 있었던 코칭 스태프의 문제고, 뭐 지원 스텝, 뭐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 문제를 내가 피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지금 해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지금 안 뽑히고 다음에 뽑혀봤자 또 이 얘기는 또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그냥 지금 이 선수를 불러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황선홍 감독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강인 선수를 뽑았어요. 근데 이건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뽑았을 때 현재 날리는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이강인 이걸 뽑는다고, 이강인 도대체 왜 뽑냐, 막 이런 것부터 막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왜 뽑긴요? 잘하니까 뽑죠. PSG에서 뛰니까 뽑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랑 뭐 아무리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해도, 아니 본인들이 직접 SNS에 올리기도 했고, 주장이고 이 팀의 리더인 손흥민 선수가 강인이를 용서했고 본인이 용서를 부탁한다라고 자기 인스타그램까지 올렸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축구협회에서 결국에 교통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황 감독님이 이 모든 책임을 떠안으면서까지 이강인 선수를 발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 왜냐면 뭐 축구협회에서 공식 입장문을 내서 우리 이강인 선수 뭐 징계 안 준다, 한 번만 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이강인 선수 징계를 주겠다, 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뽑아놓고도 결국에는 모든 또 비판 화살은 황 감독님이 임시 감독님한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저희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었죠. 너무 아쉽다. 축구협회가 뭐 그냥 이건 징계 안 줄 거다라고 이야기해준다든가 이런 걸 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했죠. 근데 황 감독님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국가대표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상적인 인터뷰였거든. 이게 뭐 엄청 잘한 인터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인터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터뷰를 우리가 1년 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가 대단해 보이고, 황 감독님 인터뷰 스킬이 원래 우리 알죠? 아시안 게임 나가기 전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오늘 보면은 황 감독님 인터뷰가 이렇게 잘할 수가 있었나? 이게 막 최근에 기자회견이 됐든 막 밀러가 됐든 우리 막 강함위원회가 됐든 막 그 이석재 부회장님이 됐든 막 정몽규 회장님이 됐든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할 때 막 절구 막 힘들었어요. 막 절구통 드리블하고 막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어떻게 말을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냐, 막 이렇게 되게 슬펐는데, 황 감독님이 그냥 정상적이라는 얘기했는데 이게 어버버버버버버버 보다가 그냥 너무 이렇게 잘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게 그냥 뭔가 명장 같고 이게 되게 그냥 속 시원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웃지 않는다는 거, 쓸데없이. 그렇죠. 인터뷰하는데 자꾸 인터뷰 석상에서 이상한 말 하면서 안 웃고 약간 진지하게 대화한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이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건데, 자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 사진인데 나는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할 말 할래요. 황 감독님이 이강인 못 볼 거 몰랐어? 맞잖아. 어차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뭐 축구협회도 황 감독님이 여기 와가지고 이강인 선수 발탁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하고 그 축구협회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강인 선수 뽑을 거였으면 같이 이때부터 넣어놨어야지. 이걸 왜 빼 도대체.
근데 아니, 맞잖아. 이게 나는 막 쿠팡이 됐든 스포티비가 됐든 막 이런 부분 기업들이 이강인 선수를 약간 빼고 이런 거는 난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 기업의 이미지라는 게 있고 어쨌든 간에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굳이 막 논란거리에 올라 있는 선수를 굳이 쓰면서까지 회사가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맞죠? 근데 축구협회는 돈 벌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축구협회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 자기들이 보호해야 되는 선수들,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선수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 이강인을 굳이 빼면서 어떻게 뽑을 거? 이강인 선수가 애초에 대표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 저는 그거 조금 아쉬워요. 사람마다 개인적인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건 제가 막 이강인을 보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뽑을 거였으면 정면 돌파를 이때부터 했어야지 왜 피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황 감독님의 결정을 마지막까지 좀 보면서 움직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다 뽑힐 수밖에 없는 선수들 사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도 뭐 소통을 안 해서 몰랐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너가 알아서 해라 황 감독. 이강인 발탁 결정은 결국에는 너한테 맡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포스팅을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난 좀 아쉽다는 거죠. 임시 감독한테 모든 걸 다 그냥 맡기고 막 결국에는 지금 이제 내가 말했잖아 분명히 여기서 이강인 황 감독님이 뽑잖아. 축구협회 스탠스 아웃 없이 만약에 이강인을 뽑으면 분명히 팬분들은 또 이렇게 된다고. 야 황선홍 인성 봐라. 어떻게 이런 선수를 뽑냐면서 이게 또 화살이 황선홍 감독님한테 간다고 내가 말했었잖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또 가고 있어요 황 감독님한테. 많이 어떻게 갔어요. 어떻게 뽑냐. 그러니까 이게 왜 임시 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임시 감독하면서 올림픽 대표팀도 하면서 이거 하기도 바빠 뒤지겠는데 가만히 서 있다 총까지 맞게 하냐는 거야. 근데 뭐 항상 축구협회가 해왔던 일 처리 업무 방식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이 A매치 2연전 이강인 선수가 돌아와가지고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득점을 할 수 있으면 득점도 해야 되고 도움을 올릴 수 있으면 도움도 올려가지고 좀 더 다시 한번 축구 선수 이강인으로서 좀 이슈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면은 축구 때문에 이슈가 되길 좀 바라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강인 선수가 당연히 이걸 안 보겠지만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떤 조언이시죠? 강인아 대표팀에 오게 된다면 첫 번째 탁구 금지. 탁구 금지. 오한마로 다 부셔놔야 됩니다. 첫 번째 탁구 금지. 두 번째 밥 먹을 땐 밥만 먹기. 평상시에 해도 돼. 근데 이번만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서령우랑 정우영이랑 경기 전에 물병 던지기 하지 말기. 주차장에서 보이지 말기. 그러니까 그냥 축구 센터 축구 밥 축구 잠 축구 밤 축구 잠깐 규성이 형이 했던 거 이번 대표팀에 왔을 때는 딱 그것만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주차장에서 보이지 말고 축구 선수들이 묵는 호텔에서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병 던지기 왜 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 그러니까 왜 하면 안 되냐? 그 세 명이 있는 것만으로 그냥 악플 달린다니까. 물병 던지기 또 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러면 이거는 지도자로서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물병 던지기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고요. 셋이 몰려다니면 또 저 셋은 또 몰려다니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하면서 댓글 다시는 분들 분명히 있고요. 이강인 선수가 탁구 치고 있잖아요.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또 계속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또 주차장에서 보이잖아요. 그럼 저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할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잡힐 생각. 그냥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 선수를. 이 선수를 어떠한 거에 상관없이 그냥 축구, 오로지 축구로만 얘기할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보호막을 딱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건덕지를 주지 말자라는 거죠. 이번만큼이라도. 아니 진짜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인아 요 네 가지만 잘 지킨다면 어차피 태국입니다. 어시스트도 할 거고 골도 넣을 거고 공 잡으면 히히 하면서 막 제끼고 나가면은 또 이럴 거예요. 저 새끼가 축구를 잘하긴 잘해. 근데 욕은 하지만 내가 막 지금까지도 막 야 저 개쓰레기 새끼 저거 인성 안 좋은 새끼 뽑지 마 하다가도 경기가 보니까 답답해 죽겠네. 그 답답함을 푸는 게 강인이야. 그러면 그래도 이강인이네. 근데 제가 인생은 잘해도 축구는 잘하긴 잘해. 그거 이제 2차전 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강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축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데 보지 말고 강인 선수가 딱 공만 보고 대표팀만 바라보고 축구만 했으면 좋겠고 흥민 형이 골을 넣었다.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안기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이강인 선수가 PSG에 처음 갔을 때 어떤 이야기 했어요? 음바페가 골 넣으면 걷지 말아라. 좀 빨리 비티냐 같은 애들 달려가가지고 껴안기는 거 봐라. 지금 뭐하냐 강인아. 그러니까 이번에 왔을 때는 제발 막내 형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왔을 때만큼은 흥민이 형이 골을 넣었다. 아니면 흥민이 형이 기가 막히게 어시스트해서 주민규가 들어가서 헤딩을 넣어서 조규성이 넣었어. 근데 이번 경기 봤죠? 손흥민 선수가 딱 사르가 크로스 올렸을 때 메이슨이 골 넣었는데 손흥민이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사르한테 달려가잖아요. 강인 선수 손흥민이 아니라 그래서 딱 올렸어. 그래서 이제 골이 딱 들어갔어. 그러면 손흥민한테 달려가서 일단 제일 먼저 안겼으면 좋겠다. 무조건 소니부터 찾기를 좀 바라봅니다. 물론 뭐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살짝은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냥 가서 에라 모르겠다고 안겼으면 좋겠어요. 내 동댕이 치진 않을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페드로 깐질리가 되거라. 맞아. 맞습니다. 페드로 뽀로가 아닌 페드로 깐질리가 되었다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좀 재밌는 인터뷰예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민재 하극상 논란에 드디어 입 열었다. 머리 쳐박고 열심히 뛰어야. 그래서 이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서 머리 쳐박고 뛰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했고 지난 경기 이제 마인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대표팀 내부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모든 선수들이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모두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김민재가 이 일에 대한 언급은 처음이다. 김민재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로 뭉치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운동장에서 보태주는 태도도 중요하다. 어떤 선수는 열심히 하고 어떤 선수는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한 발 더 뛰어줘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은 강팀이 떨어졌고 누가 어디선 뛰고 이런 거 다 상관없고 누가 더 한 발짝 더 뛰고 희생하며 뛰냐에 따라서 팀의 그 순위가 퀄리티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선에서는 이제 그날 탁구 사건 좀 언급을 해주면서 이제 김민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모든 논란은 그냥 머리 쳐박고 뛰어야 될 뛰면은 것 같다. 없어진다라는 거를 민재답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거 있어요. 여기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머리 쳐박고 뛰어야 된다.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로 뭉치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말 하는 거 있죠. 어떤 선수는 열심히 하고 어떤 선수는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한 발짝 더 뛰어줘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재 형 부탁이야. 형은 한 발짝 더 뛰지 말아줘. 덜 뛰었으면 형은 좋겠어요. 조금만 덜 뛰었으면 좋겠어. 네, 너무 많이 뛰어요. 이것도 마침 미넨에서 선발해서 지금 안 뛰고 있다가 왔다고 해서 민재 형이 다 하려고 하지 마. 민재 형 조금만 릴렉스. 자리에 좀 서 있기만 해줘. 네. 형 조금만 들뛰면 내가 봤을 때 형은 진짜 진짜 이 앞으로 세계 축구를 5년 동안 이어갈 센터백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민지 형 조금만 릴렉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형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야. 네. 형 왼쪽 백이 아니야. 형 왼쪽 센터백이야.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사태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장 캡틴 소니 네. 인스타도 올렸고 둘이 괜찮다는데 그리고 황 감독님이 어쨌든 뽑았고 또 두 선수와 전화 통화도 오래 했다고 하니까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켜보고 뭐 응원을 못 하실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건 전 뭐라 하지 않아요. 응원이 안 될 수 있죠. 맞잖아요. 네. 어떠한 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도 어린 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그냥 응원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응원을 안 되면 응원을 안 하시는 건 괜찮다. 허나 너무 뭐라 하진 말고 좀 지켜봐 주자. 이강인 선수, 서령호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정우영 선수 막 물병 던지하고 이렇게 했다고 나쁘게만 보지 말고 어린 선수들이 실수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이 선수들 좀 지켜봐 주면서 어른으로서 뭔가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줄지 정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지켜보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강인 선수의 그 올림픽 출전 여부에 대해서도 뭐 오늘 질문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올림픽은 사실상 뛸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아시아 지역 예선전에는 이미 차출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만약에 예선을 통과하게 돼서 7월에는 다시 파리랑 논의를 좀 해볼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선택권을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못 뽑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강인은. 그래서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 대한 명단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23세 이번에 챔피언십을 앞두고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뽑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황선홍 감독님이 이강인 선수 뽑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두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파리 올림픽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은바페도 뭐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왜 이강인이 여기서 뽑히기가 어려울 수도 있냐면 PSG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했거든요. 물론 아시안컵은 피파에서 주관하는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안컵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수를 안 줄 수가 없긴 해요. 근데 그래도 줬죠. 근데 벌써 이강인이라는 선수를 아시안 게임에 한번 양보했어요. 근데 아시안 게임까지 이렇게 양보를 했다는 거를 토대로 봤을 때 올림픽까지 우리가 또 양보해야 돼라고 하면은 그 문제가 아직 걸려 있었으면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올림픽까지 양보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올림픽 기간이랑 파리가 지금 속해 있는 리그왕 개막 기간이랑 겹치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죠. 올림픽 같은 경우는 7월 24일 날 개막을 해서 8월 9일 날 이제 마지막 경기로 폐막이 되는데 이게 지금 8월 9일에 유럽 프로축구 리그 개막 시점과 조금 겹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올림픽 결승전 이후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또 리그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프리시즌을 이렇게 되면 못 치르게 되니까. 아 그리고 프리시즌 못 치는 것도 못 치르는 건데 올림픽 뛰는 순간 쉬지를 못해요. 그쵸. 원래 프리시즌을 치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휴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강인 선수 이번에 PSG 가기 전에 앞서서 보면은 뭔가 프리시즌 때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 하면서 프리시즌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햄스트링 부상이 좀 일찍 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너무나도 좀 헬 스케줄을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올림픽 축구 대표팀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반길반한 선수들이 뽑혔습니다. 네. 김지수 선수가 뽑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배준호 선수가 뽑혔고 양현준이 뽑혔어요. 그리고 이제 홍윤상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뽑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홍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쉬는 기간에 유럽에 이제 출장을 가셨대요. 근데 출장을 가가지고 뭐 배준호가 됐든 양현준이 됐든 아니면 권혁규, 세인미렌스 얘기한 거 보니까 권혁규 맞죠? 네. 권혁규가 됐든 뭐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올림픽 차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대요. 그리고 이 4월 대회에 대해서도 좀 물어봤대요. 근데 그쪽에서는 오케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것만 뛰는 게 아니라 실제로 23세 아시안컵 대회를 할 때 뛸 가능성도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제 팀에 따라서 뭔가 뭐 예를 들어 지금 배준호 선수의 스토크 같은 경우는 강등 위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빠져나오긴 했어요, 강등권에서. 그쵸. 그래도 아직 강등 플레이오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갑자기 스토크 시티가 못 보낸다. 왜? 우리 코리안 에이스다. 써야 이러면 된다. 못 오는 거고. 네. 양현준 같은 경우에도 리그 경쟁에서 우승을 또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못 보낸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뭐 김지수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안 뛰고 있으니까 올 가능성 높겠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온다라고 하면 또 U23세가 또 기대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일단은 뭐 황선홍 감독님이 오늘 인터뷰한 바로 따르면 이 해외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4월 달에 다시 이 선수들을 못 내보내준다 하면은 한 명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하고 이 선수들을 뽑으시는 건지, 지금 시간이 많이 없고 대회를 최종 점검인데. 준비를 할 수 있는 경기도 많이 없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선수들한테 너무 도박을 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선수들 여기 안 뽑는다고 해서 안 뽑을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준호가 됐든 뭐 양유진 됐든. 그렇기 때문에 요 선발은 조금은 아쉽긴 해요. 오히려 좀 더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혹은 뭐 변방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뽑아서 좀 더 이현주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뽑아서 좀 지켜본다라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현주도 똑같죠. 소속팀에서 못 보내주는 건 똑같죠. 그쵸. 변방리그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독일 2부인데. 예, 다 변방리그라는 건 뭐 파르티잔이 뛰고 고용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A 대표팀에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선수들이 뽑힌 걸 보면은 조금은 아쉽긴 해요. 이제 경기 숫자가 많이 없는데 대회까지. 근데 나는 그게 조금 아쉬워. 이 여기에 뽑히지 않은 선수 한 명. 누구죠? 양현준의 뒤를 잇고 있는 현재 양민혁. 솔직히 그 어린 선수가 K리그 2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난 여기 뽑힐만 하지 않았나. 잘하죠. 양민혁. 난 양민혁이 여기 왜 안 뽑혔지? 네, 너무 어려요. 뭐 뭔 상관이에요. 그 어린데 K리그를 15분 뛰고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풀타임을 소화하든 막 60분을 소화하든 소화하잖아요. 근데 5살 월반은 쉽지 않죠. 지금 5살 월반 이상을 해서 K리그를 뛰고 있잖아요. 그러긴 한데 뭐 올림픽이라는 대회를 앞두고 그 똑같은 포지션의 엄지성, 홍윤상이냐 아니면 양민혁이나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K리그 안에서 보여준 활약만큼은 이 선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쵸. 맞는데 내 말은 이거죠. 예를 들어 양현준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배준호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구단에서 4월달에 노예버리면 못 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걸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황 감독님네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양민혁 카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시즌 홍은상이 보여준 매력 하나도 없거든요. 포항에서. 아쉬웠긴 하죠. 그냥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대체자로 4월에 만약에 이 선수들이 못 간다라고 하면은 대체자로 양민혁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A 대표팀 뽑혀서 안 뽑혔는데 정호연도 여기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만으로 23세이기 때문에 아마 정호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정호연이 이 팀에 들어갈 수 있나? 지금 만으로 23세라고 나와 있는데 생일 지나면 이제 24세가 되기는 근데 9월 해요. 달이니까. 네. 그럼 가능하긴 하겠네. 네, 아직 생일이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뽑힐 수 있고 또 광주의 허율도 이번에 안 뽑히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네. 허율 선수는 22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나이대이지만
허율을 뽑지 않고 강현묵과 안재준으로 간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을 바라봤을 때 와일드카드도 우리가 생각을 좀 안 해볼 수는 없어요. 과연 와일드카드 3장이 있는데 어느 포지션에 와일드카드를 배분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주민규 선수가 만약에 이번 태국전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올림픽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나요? 갑자기 올림픽? 아니 근데 진짜 와일드카드로 뽑을 만한 선수가 많이는 없어요. 이게 군면제를 다들 너무 받아가지고 여러분, 와일드카드로 누굴 무조건 뽑아야 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만한 선수가 많이 없어요 지금. 두현석? 현역으로 갈 수도 있는. 두현석. 근데 뭐 측면 풀백을 우리가 웬만해서는 또 황지원이나 이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를 좀 뽑는 건 힘들 수도 있고, 공격수 1명, 그 다음에 미드필더 1명, 골키퍼 1명, 아니면 중앙수비 1명, 이런 식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와일드카드 우리가 언젠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군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선수도 충분히 와일드카드로 뽑아서 또 불러낼 수 있습니다. 왠지 황 감독님 같은 느낌에는 원두재, 천성훈도 있고. 천성훈도 이번에 들어. 근데 천성훈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시안 게임을 애초에 안 데려갔잖아요. 그 소속팀에서 경기를 많이 못 나오고 있기도 해요. 애초에 안 데려갔고 안재준을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는 안 뽑힐 것 같고 왠지 조용욱 데리고 오는 거 아닌가 또. 조용욱 선수 진짜 거의 우리나라 열린배 대표팀의 공무원이죠. 항상 뽑혀왔던 조용욱.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골키퍼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 골키퍼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센터백 둘에는 이제 김지수와 변진수, 이렇게 둘이 왠지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왼쪽에 약간 이태석, 그리고 오른쪽에 황재원, 요 느낌 나고요. 뭐 미드필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른쪽에 양현준이 뛸 가능성이 높고, 네. 왼쪽에 배준호가 뛸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 진에는 누가 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백상훈 선수가 아마 뛸 가능성도 있겠지만, 근데 지난 모르겠어요. 프랑스전에 이강희 선수가 먼저 뛰긴 했는데, 이번에 아마 배준호, 양현준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렇게 뛸 것 같고, 포워드에는 뭐 안재준 선수가 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시안 게임에서도 요인하게 썼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김지수 선수 나이가 여러분 엄청 어려요. 심지어 그리고 이번에 이한범은 뭐 소속팀이나 얘기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미트윌런에서 모르겠는데, 이제 게임 뛰기 시작했으니까. 네, 뽑히지 않았고, 김지수가 아직 만으로 19세예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방금 양민혁은 만 17세잖아요. 뭐 밀쇼 이런 애들 다 17세 때 월반 하는데 뭐. 알겠습니다. 네. 너무 민혁이만 그렇게 보지 마요. 알겠습니다. 민혁이 지금 K리그 15 먹고 있는데. 네, 아무튼 뭐 김지수가 정말 어린 나이인데 네. 월반에서 뽑히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이번에 아시안컵 다녀온 거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뭐 근데 안 뛰었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경험만 느끼고 온 거죠. 10대 후반의 나이로 A 대표팀 갔다 온 거니까요. 그렇죠. 수만 형을 좀 감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이게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용준이가 슈틸리케 감독님한테 어쨌든 감사하는 것처럼 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감독님한테 감사해야죠. 열심히 감사해야죠. 은인이죠, 여러분.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올림픽 멤버들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쨌든 좀 명단들이 발표가 됐고, 최근에 우리가 대표팀을 바라보면서 봤던 명단 중에는 가장 좀 제대로 된 명단이지 않나. 올림픽이 됐든 국가대표가 됐든 기자회견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시원시원한 인터뷰를 볼 수 있었고, 좀 시원시원한 명단 발표를 좀 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이제 제발 이 나머지 이 두 경기, 올림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쪽도 그렇고 다 잘 치러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황 감독님이 요 얘기는 한번 하더라고요. 지금 두 개를 다 맡으면서 이쪽에 신경을 못 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황 감독님이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맞다. 이쪽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이쪽에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맞다. 근데 코칭 스태프랑 선발 라인업을 어떻게 나갈지, 1, 2차전을 어떻게 뛸지 이런 것까지 벌써 다 계획을 해놨고, 어떤 스타일로 뛸지 벌써 다 얘기를 해놨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본인도 아시더라고요.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건 아셔. 인정할 거는 또 빠르게 인정을 해주시네요. 아시는데 그냥 대표팀 욕심 났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한 번쯤 A 대표팀. 물론 이제 한국 대표팀이 지금 위기가 왔고 너무 지금 망가져가고 있어서 요거를 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그냥 좀 좋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 황 감독님이 그냥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번에 잘하면은 뭐 올림픽 딱 치르고 날 때 다시 한번 K리그에 정말 강호를 맡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약간 요건 있어요. 지금 이제 갈라치기가 우리나라 또 하면 갈라치기 아닙니까? 네. 축구 선수들이 돌려치기를 해야 되는데 팬들이 갈라치기가 세잖아요. 네. 근데 요 갈라치기가 나오는 입장에서 요런 좀 여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여론이? 이제 어떤 한 분을 응원하는 팬분들은 예를 들어 야씨 황 감독 인성 그지 같네 이씨 이거 뽑아버리자니 와이 난리가 나고 있고, 한쪽 여론은 야 황 감독이 정식 감독이 돼야 돼. 우리나라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의 이 속을 모르겠어요. 열이 막아 저리 봐도 황감독님 알았어요. 드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이게 여론 파악하기도 참 힘들고 사람들이 마음이 참 갈대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중심을 못 잡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게 진짜 참 신기한 게 어느새 축협 얘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도대체 지금 위원회를 계속 열어야 되잖아요. 지금 열어서 진짜 정식 감독 찾고 있어야 되는데 난 그거 진짜 하고 있을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 하겠죠. 아예 하겠지.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겠죠. 아니 얘가 지금 정식 감독 찾는 일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 진짜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진짜 이 프로세스대로 하고 있을지. 그거에 대한 뉴스 기사는 없어요. 뭐 프로세스로 외국 감독들 접촉했다 이런 찌라시조차도 지금 안 흘러 나오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